자, 비례식과 비례배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 원리를 계속 쓴다고.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쉬워. 되게 쉬워. 왜냐면 분수의 곱셈, 나눗셈 배웠지. 그치? 결국 분수의 곱셈, 나눗셈 중에서 우리가 막 힘들게 풀었던 문장제 문제 있어요. 뭐 한 시간에 뭐 50km 가면 1km에는 1km 가는 데는 몇 분 걸리냐 막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았잖아. 이런 걸 사실은 비례식으로 풀면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풀 수 있는. 자, 아주 그냥 쉬울 거야, 오늘.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딱 몇 가지만 기억하고 암기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딱 외워버리면은 굉장히 쉽고, 이제 분수의 나눗셈, 곱셈 문제들도 사실 비례식으로 좀 풀면은 음, 금방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지민이, 네, 끝나고 남으면 선생님 다시 알려줄게요. 예. 그래서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저 톡 보내놓고 한 10분 정도 일찍 들어오면 선생님이 풀어주니까,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지민이는 오늘 끝나고 선생님이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줄게. 자, 디딤돌 책 피시고. 자, 간단하게 개념을 쫙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어, 우리 문제 풀면서 또 할 거니까 두 번 할 거야, 두 번. 그러니까 지금 수업 시간에 충분히 이해하면 돼요. 비례식과 비례배분. 비례식과 비례배분. 자, 그래서 이번 단어는 요 두 가지를 새로 배우는 거야. 비례식이라는 거, 그다음에 비례배분이라는 거. 자, 비는 우리가 배웠어요. 비와 비율. 그렇죠? 한번 배웠어요. 비와 비율. B라는 게 뭐였어요? B라는 거는 그냥 이런 거죠. 2대 3. 네, 2대 3. 그래서 뭐 뒤에 있는 게 기준량이고 뭐 앞에 있는 게 비교량이고 그냥 2대 3이다 그랬죠. 자, 2대 3은 어떻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는 B라 그랬고, B와 비율로 나타내면은 분수나 소수나 백분율로 나타내는 게 비율 그랬어. 그래서 얘는 3분의 2, 비율로 나타내면 3분의 2다. 이런 거야. 그치. 근데 이 비의 성질이 있어요. 비의 성질. 성질이 있는데, 비의 성질은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크기가 같은 분수. 자, 요거랑 똑같아요. 크기가 같은 분수가 뭐야? 2분의 1이 있으면, 2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 뭐지? 분자, 분모에 똑같이 두 배 했다. 그러면 4분의 2 있지. 그 다음, 분자, 분모에 3배 했다. 6분의 3. 4배 하면 8분의 4. 다 약분하면 다 2분의 1이잖아. 기하분수 2분의 1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다 같은 거죠. 우리 이거를 크기가 같은 분수 그렇게 그랬잖아. 오, B도 그런 성질이 있어. 2분의 1은 뭐야? 1대 2잖아. 1대 2. 그다음 4분의 2는 뭐야? 4분의 2는 2대 4지. 6분의 3은 3대 6이지. 8분의 4는 4대 8이야. 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 잘 봐. 앞에 있는 1대 2에서 앞에 있는 걸 우리가 그냥 뭐 전항 그래, 전항. 뒤에 있는 거 후항 그러고. 자, 앞에 있는 전항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곱하기 2 됐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후항도 똑같이 곱하기 2배 된 거지. 그렇죠? 그다음 3대 6은 앞에 있는 전항에 이번에는 곱하기 3이 된 거지.
그다음 6은 뒤에 있는 후항이 똑같은 수가 곱해진 거지. 곱하기 3이 된 거지. 그러면 B의 성질이란 건 뭐야? 똑같은 배율로 올라가는구나. 근데 크기가 같은 분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B의 성질이다. 그러면 비례식은 뭐냐면 비례식은 요 두 B가 있어. 두 B. 자, 1대 2하고 2대 4가 있다고 그래. 이렇게 등식으로 연결한 거를 네, 비례식이라 그럽니다. 비례식. 자, 1대 2와 2대 4는 같죠? 예. 분수로 생각해 봐. 같은 거잖아. 크기가 같은 분수. 그렇지. 그럼 똑같아. 크기가 같은 분수. 똑같아. 예. 1대 2와 2대 4는 같지. 그럼 뭐 이런 것도 성립되지. 그럼 1대 2와 4대 8은 같죠? 앞에 전항에 4가 곱해지고 뒤가 4가 곱해진 거 똑같잖아. 예.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맞힐 수 있겠네.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할게. 1대 2와 5대 네모. 자, 네모 안에 들어가야 될 거를 우리는 비례식을 보고 이제 알 수 있겠지. 네모 안에 들어가야 될 게 뭡니까? 전항에 5가 곱해진 거고. 그럼 후항도 5가 곱해져야 된다는. 그래야 등호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10이라는 거죠. 네. 자, 여기 비례식이에요. 예. 전항과 후항은 같다. 같다. 여기 성립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배율로 곱해져야 된다. 크기가 같은 분수랑 똑같은 거구나. 예, 요게 비례식이에요. 비의 성질, 그리고 비례식. 자, 그다음에 이제 비례식의 성질이 또 따로 있는데 비례식의 성질. 여기서 좀 이제 용어를 좀 기억을 해야 돼. 자, 안쪽에 있는 요 두 수를 2와 4를 뭐라 그러냐면 내항. 안쪽에 있다 그래서 내항이라 그래. 내항. 그다음 바깥쪽에 있는 요 1과 8. 1과 8을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외항이라 그래요. 외항. 자,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어떻다? 같다. 자, 요걸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자, 해봅시다. 여기 내항은 뭐야? 2 곱하기 4네. 8이죠? 외항은 1 곱하기 8이네. 그럼 8이지. 똑같이. 자, 그다음 우리 비의 성질에서 했던 거 그냥 아무거나 해볼까요? 2대 4. 2대 4는 4대 8이죠. 4대 8. 자, 내항의 곱 몇이에요? 16이지. 외항의 곱은 몇이야? 16이지. 똑같이. 요 비례식이 성립하는 비 비례식이 성립이 되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똑같은 배율로 곱해진다는 이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네모 안에 10이 들어가는 걸 찾았지만 방금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요걸로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3대 6은 9대 네모야. 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으로 찾을 수가 있지.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자, 외항이 3 곱하기 네모잖아. 3 곱하기 네모는 내항은 6 곱하기 9죠. 6 곱하기 9와 같다. 3 곱하기 네모는 54다. 자, 네모에 들어가는 걸 뭐예요? 18. 자, 이렇게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B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전항에 곱하기 3이 됐으니까 339가 됐으니까 요 뒤에 후항도 곱하기 3이 하면 18이 된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비례식이라는 거예요. 비례식. 자, 세 번째 비례 배분은 뭐냐면 비례식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한다 그래요. 자, 그게 뭐냐면 한 반에 100명이 있어요. 한 반이 아니고 뭐 전교에 100명이 있다 그래. 그런데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2대 3이야. 그러면 남자는 몇 명인가요? 자, 우리 이런 거 비에서 많이 풀어봤지. 전체 100명이니까 100명 중에 자, 2대 3. 2대 3은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지? 전체가 몇이라는 거지? 전체가 5라는 얘기지. 5 중에 남자는 2, 여자는 3이란 거잖아. 그래서 남자는 5분의 2. 이렇게 하면 몇 명? 40명. 여자는 60명이겠지. 100명에서 빼니까. 굳이 뭐 공식을 만들면 여자는 5분의 3, 60명. 자, 요게 비례 배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많이 했던 거야. 자, 요 정도만. 요 정도만 딱 정리해 놓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처음 듣는 내용 요것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요게 비례식의 성질이야. 비례식의 성질.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수랑 뒤에 있는 수 전항과 후항의 똑같은 배율로 곱해지면 그 수는 같다라는 거는 이제 비의 성질. 자, 여기 있죠. 비의 성질. 그래서 비의 성질로 풀 수도 있고 비례식의 성질로도 풀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네, 요것만 이제 딱 외우고 있으세요.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96쪽. 자, 필기 다 했어요. 넘겨도 되나요? 넘긴다. 비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비의 성질 지금까지 쫙 설명한 거예요. 앞에 2대 3에서 기호 앞에 2를 전항, 3을 후항이라 한다. 그 다음에 0이 아닌 수를 곱해도 비율은 같다. 자, 앞에 2에 3을 곱해서 6이 됐고 뒤에 3에 3을 똑같은 수를 곱해서 6 대 9가 됐죠. 얘네는 결국 3분의 2고 얘는 9분의 6인데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잖아. 그다음 나누어도 같다. 나누어도 같다. 12 대 6은 결국 어떻게 쓸 수 있어? 양쪽에 똑같이 4로 나누면 3 대 4 이렇게 적은 숫자로 표현해도 똑같은 거예요. 12 대 6, 12대 16이나 3 대 4나 그건 똑같은 거다. 자, 10 대 15의 비율은 분수로 15분의 10이죠. 그다음에 2 대 3의 비율은 3 대 2이므로 얘 약분하면 3분의 2잖아. 크기가 같은 분수라는 거 아니야. 네. 두 비율은 같다. 비율. 자, 1번 뭐 이거 전항 후항 이거 쓰는 거고요. 예. 자, 3번 한번 풀어보세요.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비율이 같은 비율은 뭐로 분수로 나타난 걸 비율이라 그런다 그랬죠. 분수나 소수나 백분율. 자, 같은 비를 찾으래요. 빨리 찾아보세요. 2대 7하고 같은 거, 15 대 25하고 같은 거, 5대 6하고 같은 거, 28대 35하고 같은 거. 자, 빨리 찾아서 채팅창에 올리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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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완전 쉽지? 완전 쉬워, 이거. 곱하기 나누기 문제야, 곱하기 나누기. 지민이 잘못 입력한 거겠지? 자, 2대 7. 2대 7은 뭐야? 니은이네. 곱하기 2씩 한 거잖아. 15대 25, 3대 5네. 3으로 나누면, 저기 뭐야? 5, 3, 15, 25니까. 5대 6 곱하기 3 하면 15대 18 되죠? 기억. 28대 35. 자, 리을이죠. 리을. 자, 곱하기 나누기 문제예요. 완전 쉬워요. 그다음 B의 성질을 이용해서 비율이 같은 B를 만든 것입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것은 5대 7인데 5대 7인데 자, 일정한 수를 곱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뒤에 몇을 곱했어요? 4를 곱했네. 그래서 20대 28이 왔다는 거죠. 자,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음. 자, 그 밑에 거 해보세요. 그 밑에 거. 곱하거나 나누거나 똑같은 수로 곱하거나 나누거나 그럼 똑같은 비율은 똑같다. 비율은 똑같다. 48, 64 나누기 8 했네. 그럼 여기도 나누기 8이고 68, 48, 88, 64 6대 4. 자, 완전 쉽죠? 자, 완전 쉬우니까 쭉 넘어가고 그다음 9번 한번 풀어볼까? 자, 5대 4와 비율이 같은 그림을 모두 찾으시오. 자, 모두 찾아서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자, 가로, 세로 잘 보세요. 어떤 게 먼저인지. 가로, 세로. 비율이 같은 거, 가로, 세로. 5대 4와 비율이 같은 거. 자, 빨리빨리 올리세요. 빨리빨리. 자, 5대 4, 5대 4. 일단 그렇죠? 곱하기 2 한 거잖아. 그다음 곱하기 4 한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볼까요? 자, 똑같은 겁니다. 1.2 대 0.18이야. 소수니까 자연수로 어떻게 나타나는데 양쪽에 100을 곱했어요. 120분의 18. 그 다음에 또 나눴어. 2로 나눴어. 60대 9 됐어. 또 나눠지니까. 그래서 20대 3으로 쓴 거예요. 자, 분수랑 똑같아요. 그 다음 분수로 돼 있네. 3분의 2 대 5분의 4 분수로 돼 있어. 어이씨, 뭐지? 그러면 양쪽에 공배수를 곱해. 마치 통분할 저기 약분이 될 수 있도록 약분이 돼서 자연수가 되도록 똑같이 양쪽에 15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0이 되고 3 약분돼서 3이 되니까 10대 12죠. 10대 12도 2로 나눠지잖아. 그럼 2로 나누면 5 대 6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밑에 분수와 소수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0.2를 10분의 2로 나타낸 다음에 양쪽에 20을 곱해요. 최소 공배수를 곱해가지고 자연수가 되도록. 그러면 4 대 5 이렇게 되지. 자, 분수의 비를 간단히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면 전항과 후항의 두 분모에 뭘 곱하면 돼요? 공배수를 곱하면 됩니다. 다 약분이 돼서 자연수만 남겠죠. 자, 1번
읽어보고 네모 안에 맞는 말을 쭉 한번 써보세요. 소수로 돼 있네. 0.13 대 0.8에 전항과 후항에 네, 뭘 곱한대요. 뭘 곱하면 자연수가 될까? 자,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거니까. 자, 일단 먼저 채워보세요. 자, 소수 두 자리가 있으니까 하나, 둘, 자연수가 되려면 100을 곱해야죠. 100을 곱하면 자, 전항에 100을 곱하니까 13이 되고 후항에도 100을 곱하니까 80이 되는 거지. 자, 다른 숫자를 곱하면 안 돼요. 그럼 성립이 안 돼. 우리 분수에서 분모, 분자의 똑같은 수를 곱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야. B라는 건. 자, 2번 또 해보세요. 3분의 2 대 4대 1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래요. 자연수. 자, 최소 공배수 곱해버리면 되죠. 최소 공배수 12니까 12를 곱하면 3분의 2에 12를 곱하면 약분이 돼서 4가 되니까 4, 2, 8. 그 다음에 4분의 1에도 12를 곱하면 약분이 돼서 3이 나는 거죠. 8 대 3. 자, 한 문제만 더 해봅시다. 7번.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보세요. 자, 두 개 다 해보세요. 두 개 다 하고 채팅창에 올리세요. 채팅창에 꼭 올려. 채팅창에 꼭 올리세요.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되니까. 왜 이렇게 답을 못 올려? 자, 전항, 후항.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야 돼. 똑같은 수를. 어려워. 이해가 잘 안 돼. 전항, 후항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나타내는 건데, 그냥. 어, 똑같은 거야. 그렇죠. 분수로 바꿔서 X자로 곱해도 그게 그거야. 똑같은 거야. 뒤에 나와. 똑같은 거야. 자, 그런데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수를 곱하는 것부터 연습해야 돼. 이게 중학교 가면 나온다. X자로 곱하는 X자로 곱하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자, 이거 왜 이렇게 계산을 못 해? 자, 자연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서 최소 공배수로 곱하면 된다 그랬잖아. 7분의 1 곱하기 35 대 5분의 1 곱하기 35. 그럼 약분하니까 5 대 7. 자, 이렇게 되죠. 5 대 7. 첫 번째는 5 대 7. 두 번째는 0.7을 분수로 쓰면 되잖아요. 10분의 7. 10분의 7 대 3 대 2야. 자, 최소 공배수를 곱하세요. 전항, 후항에 똑같이 곱해줘야 돼. 그럼 몇이에요? 약분되고 7, 3, 21. 10, 20. 21 대 20. 전항, 후항에 똑같은 수를 곱한다. 똑같은 수를 곱한다. 잘 못하네. 왜 이러지? 자, 잘 못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자, 6번 한번 해보세요. 6번. 6번에 1, 2, 3번 한번 해보세요. 1, 2, 3번. 소수는 분수로 바꿔서 하면 돼요. 아니면 10을 곱한 다음에 자연수로 만들어서 빼도 되고. 그렇지. 이거 쉽잖아. 너 쉬워서 지금 안 풀고 있는 거야?
자, 1번 전항후항에 10을 곱하면 8대 12가 되잖아요. 자, 얘는 4로 나누면 몇이 돼요? 2대 3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6분의 5대 4분의 3이잖아. 양쪽에 12를 곱해주면, 그렇죠? 최소 공배수 곱해주면 돼요. 약분돼서 10대 9 이렇게 되죠. 자, 27대 90 공약수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냥 9로 나눠지네요. 9로 나눠지면 3이고 10이고 3대 10. 자, 약수와 배수 문제예요. 약수와 배수. 자, 다음 페이지. 비례식 아까 얘기했죠. 비례식. 비례식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로 표시한 겁니다. 요 비와 요 비는 비율이 같은 같은 비에 크기가 같은 분수라 생각하면 돼. 얘네는 같기 때문에 이렇게 등호가 성립이 되는 거죠. 5분의 3과 15분의 9잖아요. 똑같은 거잖아. 얘는 약분하면 얘 약분하면 뭐가 돼요? 네. 5분의 3이 되잖아. 약분하면. 자, 그래서 나왔죠. 외항과 바깥쪽에 있는 외항과 안쪽에 있는 내항. 내항이라고 한다. 여기는 내항이라고 한다까지 나왔지. 예, 뒤에 가면 이제 곱하면 같다가 나와요. 곱하면 5, 9, 40, 5, 9. 외항도 곱하면 45죠. 자, 신기하죠? 왜 같지? 예, 왜 같을까? 왜 같으냐면 그냥 크기가 같은 분수인데 분자 분모끼리 곱해서 그런 거예요. 얘는 5분의 3이잖아. 5분의 3이고 9분의 15는 뭐야? 9분의 15도 5분의 3에 곱하기 3이 된 거잖아. 곱하기 3.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결국 남아 있는 건 뭐야? 똑같은 숫자가 똑같은 분수가 남아 있으니까 x자로 곱한다는 얘기는 예, 똑같이 자기 분자 분모랑 곱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크기가 같은 요 비례식을 분수로 바꿔서 x자로 곱해도 똑같다라는 얘기가 결국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는 거야.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 자, 밑에 외항이 4, 18이고 내항이 6과 12인 비례식은 자, 외항이 바깥쪽에 있는 거죠. 4하고 18이래요. 내항은 6하고 12래요. 자,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 밑에 1번 빨리 풀어보세요. 빨리. 3대 4의 비율은 자, 먼저 빨리 풀어보세요. 30초 후에 하겠습니다. 30초 후에. 3대 4의 비율은 4분의 3. 6대 8의 비율은 8분의 6. 약분하면 4분의 3. 3대 4와 6대 8의 비율은 같습니다.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 등호로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비례식. 자, 너무 쉽죠? 자, 2번 내항, 외항 다 적어보세요. 1, 2, 3번. 또 30초 줄게요. 내항, 외항, 내항, 외항. 자, 1번 외항 1, 32.
내항 4, 8. 2번 외항 29. 내항은 3, 60. 3번 외항 21, 2, 14, 3. 자, 자, 그다음 뭘 풀어볼까? 자, 6번. 6번 한번 풀어보세요. 6번.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아 비례식으로 만들어 보자. 자, 약수 배수의 문제죠. 약수 배수. 자, 딱 봐도 있네. 이렇게 있네요. 4대 5, 8대 10. 딱 봐도 나오네. 4대 5, 8대 10. 자, 곱하기 2씩 해준 거잖아. 그 다음, 또 있네. 3대 5, 0.9대 1.5. 그렇지? 딱 봐도 나오잖아. 0.30 곱해준 거 아니야? 0.30. 자, 그 다음 9번 한번 풀어보세요. 빵과 달걀의 수를 보고 비례식을 세워보자. 빵 3개를 만들 때 달걀 5개가 필요합니다. 빵 6개를 만들 때는 달걀 10개가 필요합니다. 아, 너무 쉽네. 아, 너무 쉬워 이거. 그렇지? 항상 요 위치가 바뀌면 안 돼. 빵 대 달걀이니까 빵이 앞에 와야 됩니다. 3대 5는 6대 10이다. 그렇죠? 자, 그다음 장. 비례식의 성질. 네, 비례식의 성질에 아까 나오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어떻다? 같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항상 같다. 자, 비례식의 성질 이용하기. 가로가 10cm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비가 5대 3일 때 세로는 몇 cm인지 알아보세요. 자, 요게 이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그거예요. 가로 대 세로가 5대 3이래요. 그러면 가로가 10일 때 세로는 몇 cm인가요? 예. 첫 번째, 비례식의 성질. 네, 비례식의 성질은 뭐예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요걸 이용한 게 비례식의 성질이에요. 예. 비례식의 성질로도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비의 성질은 똑같은 배수만큼, 네, 똑같은 수가 곱해지면 그 비율은 똑같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비례식으로 하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니까 외항 5 곱하기 네모는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네모는 6 나오는 거잖아. 6, 5, 30. 그다음에 비의 성질은 5가 10이 됐으니까 곱하기 2가 된 거죠. 그럼 3이 곱하기 2해서 6이 돼야 되는 거지. 자, 똑같아요. 계산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 내용이 또 나와요. 비례식 활용하기 해가지고 방법 1, 방법 2. 방법 1은 비례식의 성질, 방법 2는 비의 성질. 자, 계산 결과는 똑같다. 자동차가 일정한 빠르기로 8km 달리는데 6분이 걸렸습니다. 같은 빠르기로 30분 동안 달리면 자, 몇 킬로미터 달리는지 알아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 할 때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네, 1분 동안 가는 거리를 먼저 계산해 가지고 1분에 몇 킬로 가는지 계산해서 30분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30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비례식으로 세우면 바로 나옵니다. 자, 8km일 때 6분을 가니까 그러면 30분 동안은 네,
얼만큼을 가느냐. 이런 비례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 바뀌면 안 돼. 앞에가 킬로미터, 뒤가 시간이잖아. 그러면 뒤에 예, 뒤에 있는 비례식 비도 딱 요 위치로 똑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얘도 첫 번째 비례식의 성질 내항, 외항의 곱은 같다. 요거 이용하면은 6 곱하기 네모는 38, 24, 240 돼서 네모는 64, 24 됐죠? 40kg. 그다음에 비의 성질은 네, 뒤에 있는 6이 6, 5, 30 된 거잖아. 곱하기 5 된 거죠. 그럼 앞에 있는 8도 5를 곱해줘서 40 이렇게 돼야지. 자, 계산 결과는 똑같아요. 네. 비의 성질을 이용하면 금방금방 풀어요. 자, 그다음 페이지 1번부터 봅시다. 1번.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다음 식이 비례식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비례식이 성립이 되려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항에 곱해진 곱하거나 나눠진 수가 후항에도 똑같이 곱하거나 나눠져야 돼요. 예. 같아야 돼. 그래야 등호가 성립이 되지. 자, 1번 외항의 곱은 얼마인가요? 자, 외항의 곱은 얼마입니까? 6 곱하기 15죠. 6 곱하기 15니까 90이네. 내항의 곱은 5 곱하기 18이죠. 자, 90 같죠? 비례식일까요? 네, 비례식입니다. 자, 왜 그렇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으므로. 자, 이렇게 써줘야 돼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자, 그럼 2번 해보세요. 2번 풀어서 네, 올려보세요. 비례식인 거 모두 찾으래요. 비례식인 거. 자,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그렇게 해도 되고 똑같은 배율이 곱해졌는가, 나눠졌는가 네, 그렇게 찾아도 되고 편한 대로 찾으시면 돼요. 그렇지. 엄청 쉽지? 저 빨리 답을 올려보세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답을 못 올려? 자, 봅시다.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면 되지 그냥. 5 얘는 그다음에 20 안 되고 30 30 되네. 그다음 30 90 안 되고 54 54 되네. 자, 니은 리을.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죠? 그다음 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읽고 답하세요. 8분 동안 20리터의 물이 일정하게 나오는 수도로 80리터 들이의 물통에 가득 채우려면 몇 분 동안 물을 받아야 할까요? 자, 얘는 분수의 나눗셈으로도 풀 수 있죠. 나눗셈 곱셈으로도. 우린 지금 그렇게 풀어왔어. 근데 그렇게 풀면 힘들어. 그냥 비례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1번 물통에 가득 채우려는데 걸리는 시간을 네모 분이라고 할 때 비례식을 네, 바르게 세운 거. 바르게 세운 거에 동그라미 하세요. 8분의 20이니까 앞에 게 시간이고 분이고 뒤에 게 리터잖아. 그러면 뒤에도 똑같이 와야죠. 8분의 20이면 네모에 80. 그렇죠? 그럼 몇 분이 걸립니까? 예, 몇 분이 걸립니까? 내항 곱하기 외항 해도 되고 B의 성질을 이용해서 후항이 80이 됐다는 얘기는 4가 곱해진 거죠. 그럼 전항에도 4를 곱해야죠. 4, 8, 32,
32분. 자, 그다음 6번 풀고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장미와 튤립의 수는 5대 3입니다. 장미가 150 송이일 때 튤립은 몇 송이일까요? 자, 비례식으로 푸세요. 간단하게. 분수에 또 뭐 곱셈 나눗셈 그런 걸로 하지 말고 그냥 비례식으로 간단하게 딱 세워 해보세요. 먼저 비례식을 만들어야지. 장미 대 튤립, 장미 대 튤립. 5 대 3. 장미가 5, 튤립이 3이지. 근데 장미가 어떻게 됐어? 장미가 150. 그러면 튤립은 네모. 자, 이거 풀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장미 대 튤립이 5 대 3인데 150이 됐으면 장미가 150이면 튤립은 몇 개겠습니까? 내항, 외항 해도 되고 몇 배가 곱해졌는지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되고. 자, 5가 150이 된 거죠. 그럼 몇이 곱해졌어요? 30이 곱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 3이 30 곱하면 90 되는 거죠. 90 송이. 내항 곱하기 외항 해도 돼요. 내항 곱하기 외항 하면 5 곱하기 네모는 450이죠. 네모는 90. 똑같아요. 계산 결과는. 자, 다음 페이지. 자, 잘 적어 놓고 다음 페이지.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비례 배분까지. 비례 배분 아까 설명했죠? 비례 배분은 뭐라고?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것. 전체가 나온다는 얘기죠. 전체가. 선생님, 어? 4번제, 4번. 4번? 네, 요거. 어, 있어요. 됐어. 오케이. 자, 전체. 아주 쉽습니다. 우리 B에서 다 배웠던 문제예요. 15를 2 대 3으로 나누기. 2대 3은 B잖아. 실제 숫자가 아니라 단위가 아니라 요 15가 진짜 숫자고 2대 3은 B인데 전체가 몇이에요? 2대 3은 전체가 5라는 얘기죠. 5. 전체는 5 중에 2, 그다음에 5 중에 3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면 6하고 3으로 나누면 된다. 이게 비례 배분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민이와 원경이가 연필 28자루를 4대 3으로 나눠 가지려고 한대요. 얼마씩 가지면 돼요? 28자루를 전체의 비가 몇이라는 거야? 예. 7분의 4. 지민이는 7분의 4. 그렇지. 지민아 나왔다. 그다음에 원경이는 7분의 3. 저거 하면 되죠. 그러면 16자루, 12자루. 하시면 28자루 맞잖아. 그다음 B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아까 풀었잖아. 4대 7인데 지민 대 원경이죠. 근데 원경이가 예. 요건 보지 마. 요거는 저기 전체. 지민 대 전체야. 지민 대 전체. B가 이 B를 잘 봐야 돼. B가 뭐야? 아까는 지민과 원경, 지민 대 원경이었는데 요 밑에 방법 2는 좀 다른데 지민 대 전체야. 지민 대 전체. 그래서 4대 7이 된 거야. 4대 7. 요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요 B의 전항과 후항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4대 7은 자, 네모 대 7이 전체라 그랬지. 전체가 28. 네,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그러면 7이 28이 됐으니까 곱하기 4가 된 거잖아요. 그럼 4도
곱하기 4 하면 16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미는 16개. 이 비례식이라는 거는 만들기 나름이야. 그래서 뭐 도형이라든가 어떤 문제에서도 요 비례식을 잘 알면 굉장히 손쉽게 풀 수 있어요. 지금 뭐 초등은 우리 이 정도로만 하면 되고 나중에 뭐 중등, 고등 가서도 어려운 문제들 나왔을 때 비례식을 잘 알면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1번 봅시다. 1번. 연필 35 자루를 재석이와 명수가 요걸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재석 대 명수야. 재석 대 명수. 2 대 5. 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바뀌면 안 돼. 그럼 재석은 전체에 몇입니까? 전체는 두 개 더하면 되죠. 2 더하기 5분의 재석이 앞에 있는 거지. 2지. 7분의 1을. 명수는 7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가 35 자루니까 7분의 2, 재석은 7분의 2 곱하면 10자루. 명수는 7분의 5 곱하면 25자루. 자, 그 밑에 2번 빨리 해보세요. 자, 3 대 7이니까 전체가 몇이에요? 10이죠. 10분의 3. 그 다음 10분의 7. 자, 그 밑에 3번도 해보세요. 자, 3번 풀고 채팅창에 답을 올립니다. 자, 빨리빨리 올리세요. 빨리빨리. 자,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안 어렵지? 되게 쉬워. 자, 여기까지 됐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8시 7분에 카메라 켜세요. 자, 다음 페이지 7번을 한번 풀어봅니다. 비율이 0.4인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구해보세요. 자, 왜 0.4밖에 없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분수로 바꿔서 그 다음에 b로 나타내란 거예요. 그 다음 10보다 작은 b로 나타내랍니다. 자, 계산한 사람은 채팅창에 올리세요. 자, 0.4는 10분의 4죠. 자, 4 대 10이에요. 4 대 10은 2 대 5랑 똑같은 거죠. 2 대 5. 다음 페이지. 자, 10번을 보는데 우리가 어,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어요. 분수에서 1의 양, 1의 양 이런 거 많이 했어요. 10일 동안 일을 하면 10일 동안 해야 완료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1일 동안에는 얼만큼 하는 거라 그랬죠? 1일 동안에는 10분의 1만큼 일을 한다는 거죠. 2일 동안에는 10분의 2, 3일은 10분의 3. 그래서 이제 10일이 돼야 10분의 10이 돼서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자, 요게 힌트입니다. 잘 풀어보세요. 10번. 자, 10번 잘 풀어보세요. 같은 양의 타자를 치는데 동수는 20분, 유빈이는 15분이 걸렸다.
같은 양의 타자, 같은 양의 일이에요. 일의 양 문제죠. 일정한 빠르기로 타자를 칠 때 동수와 유빈이가 1분 동안 친 타자의 수의 비를 간단히 자연수로 나타내요. 자, 계산한 사람 채팅창에 올립니다. 세율이가 아주 비례식은 그냥 꽉 잡고 있구나. 자, 동수는 20분, 유빈이는 15분 걸렸대요. 그럼 1분에 얼마큼 한다는 얘기예요. 완료하는데 20분 걸렸으니까 1분에 동수는 20분의 1만큼 하는 거고, 유빈이는 1분에 15분의 1만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0분의 1 대 15분의 1이죠. 자, 얘를 자연수로 어떻게 나타내는다 그랬어요? 양쪽에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돼요. 양쪽에. 요 연습을 좀 해야 돼. 양쪽에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분수를 자연수로 바꾸는 거. 이거 중학교 때 가면은 중1의 정수와 유리수가 이제 2단원에 나오는데 아주 그냥 멘붕 나는 단원이야. 근데 요 연습을 미리 해놓으면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양별에 30을 곱하면 요렇게 30을 곱하면 약분이 되잖아. 30이 아니고 60. 자, 60을 곱하세요. 60을. 그러면 약분이 돼서 뭐가 돼? 3대 4. 이렇게 되잖아. 3대 4. 자, 밑에 11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분수를, 네,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자연수로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7분의 네모 대 4분의 7이에요. 자연수를 만들려면 최소 공배수 곱해주면 되죠. 28. 여기도 28. 약분하고 그러면 얘는 뭐야? 4 곱하기 네모. 얘는 77, 49. 그렇죠. 자, 이게 몇이래요? 24 대 49래. 그러면 네모는 6, 4, 24니까 6이 나와야지.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X자로 곱하면 된다. 뭐 그것도 있는데 그거 나중에 저기 최상위 할 때 또 할 거니까 일단은 요 연습을 많이 하세요. 분수를 자연수로 바꿀 때 양쪽에 같은 수를 곱해준다. 자, 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또 넘겨서 26번. 오렌지가 6개에 5,100원입니다. 오렌지 30개의 가격은 얼마인지 비의 성질과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래요. 자, 일단 비례식 방금 배운 비례식으로 식을 먼저 세워 보세요. 식을 오렌지 6개. 자, 일단 비례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 보고 비의 성질도 똑같은 거죠. 그냥 비 써놓고 몇 배씩 곱해졌는지. 자, 일단 30개의 가격 답만 올리세요. 30개의 가격. 오, 세율 왜 이렇게 잘해? 자, 비례식 세우면 어떻게 돼요? 6개에 5,100원이래.
그럼 30개는 네모하면 되죠. 비례식이라는 건 뭐야?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 음? 그게 이제 비례식이잖아요. 내항과 외항은 같다. 자, 요거와 요거 곱하면 같다. 6 곱하기 네모는 하나, 둘, 셋, 3, 1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모는 자, 6으로 나누면 2, 6, 12, 6, 5, 30, 또 6, 5, 30, 0, 0. 25,500원. 자, 요게 비례식의 성질이고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죠. 6개에 5,100원인데 그럼 30개는 몇이냐? 자, 몇 배가 곱해졌어? 6에서 30으로 곱하기 5가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곱하기 5가 돼야지. 그럼 똑같죠. 25,500원. 똑같죠. 자, 그 다음 33번. 이제 몇 번 아직 풀이를 다 못했네. 자, 요거 26번. 응, 응. 빨리 적어놔. 자, 필기 다 한 사람은 33번 한번 풀어보세요. 어, 자, 33번 정도 풀면은 거의 완벽하지. 그러니까 도형에서도 비례식은 많이 쓰여요. 도형으로 많이 풀 수가 있는 거야. 기역, 니은, 리을의 넓이는 몇 센치인가요? 자, 이게 그냥 우리가 도형 풀듯이 해서 구할 수도 있어. 근데 비례식으로 구하면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힌트를 주면은 일단 높이를 알면 되죠. 지금 넓이가 나와 있으니까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 있으니까 자, 높이를 먼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를 구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율. 요, 잘한다. 자, 우리가 비례식을 모르면 요 높이를 구하는 수밖에 없죠. 넓이가 60이니까. 자, 밑변은 10이고 12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는 60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12 곱하기 네모가 120이 돼야 이게 6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이는 10. 자, 높이가 나왔으니까 삼각형 기역, 니은, 리을은 요 높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지. 삼각형 기역, 니은, 리을은 높이가 10이니까 10 곱하기 7 나누기 2 해서 35. 자, 요렇게 구해도 되고 비례식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높이가 공통입니다. 높이가 같아요.
두 삼각형은 높이가 같다. 그렇죠? 그럼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밑변의 길이만 차이가 나는 거죠. 전체 넓이는 전체 넓이는 몇이에요? 전체 넓이는 60이에요. 전체가 60이고. 그다음 삼각형 기역, 니은, 리을의 밑변은 전체 몇입니까? 12분의 7이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35가 되는 거지. 왜냐면 밑변이 전체에서 7대 5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12분의 7이 삼각형 기역, 니은, 리을의 비율이 되는 거지. 비율. 자, 이렇게 필기를 좀 해놓고 네, 수업 끝나고 이렇게 잘 보세요. 어, 다 풀었어. 라임, 석현. 네, 정답이에요.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씩만 풀어볼게. 35번 하나 풀고, 그 다음 38번 하나 풀고. 35번 풀어봅시다. 다음을 보고 나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항 곱하기 외항을 해서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야. 내항 곱하기 외항을. 그러면 얘를 다시 쓸 수 있잖아. 식을 가 대 나로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가 대 나는 자, 나랑 뭐가 곱해진 거야? 52가 5분의 2가 곱해진 거죠. 그럼 5분의 2가 내항이라는 얘기고 5분의 2 대 가랑 2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이게 외항이란 얘기죠. 그럼 5분의 2 대 2분의 1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래요. 5분의 2 대 2분의 1. 자, 우리 지금까지 계속했죠?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약분이 돼서 자연수가 된다. 곱해주니까 약분이 돼서 자, 4 대 5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필기 해놓고 그다음에 38번 한번 보세요. 풀 수 있나? 자, 이거는 이제 풀 수 있겠지. 아까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 자, 이번에는 윤아가 가진 초콜릿이 25래요. 자, 그러면 처음에 있던 초콜릿은 몇일까요? 자, 이거 뭐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풀 수 있어. 자, 선생님 풀어볼게요. 자, 전체를 모르지만 우리는 B가 있잖아. 서준 대 윤하가 3대 5야. B지. 근데 실제 초콜릿 개수는 어떻게 돼 있어? 서진은 몰라. 윤하는 25야. 자, 그러면 몇이 곱해진 거예요? 5가 25가 됐다는 얘기는 5가 곱해진 거죠. 그럼 여기는 15겠지. 여기는 B고 이게 진짜 숫자잖아요. 15, 25. 그럼 40개지, 처음에는.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처음에 있는 거 전체를 몰라요. 그러면 네모라고 해야지. 어떤 수.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B의 특성을 이용한 거예요. 첫 번째 B의 특성을 이용해서 푼 거. 자, 두 번째는 비례 배분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비례 배분.
전체를 모르니까 전체를 네모라고 둔 거죠. 네모에 유나와 서준은 3대 5니까 전체가 몇이란 얘기야? 8분의 자, 유나가 몇이에요? 8분의 5지, 유나가 8분의 5. 얘가 초콜릿이 몇 개래? 25개라는 거잖아. 자, 얘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얘를 풀어줘도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네모 곱하기 8분의 5는 25. 자, 25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쵸? 여기 5가 있어야겠지. 네모에. 그 다음에 분수 8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약분이 돼야겠지. 그러면 8호 40이 되면, 그쵸? 40이 되면 되겠지. 40이 되면, 40 곱하기 5 하면 얘는 8, 8 이렇게 약분돼 가지고 5, 25만 되니까. 자, 똑같아요. 계산 결과는. 자, 아니면 또 이렇게 푸는 거지. 네모 곱하기 8분의 5가 25니까 네모는 어떻게 돼요? 25 나누기 8분의 5가 되는 거지. 그럼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는 거죠. 25 곱하기 5분의 8이 되니까 약분되고 약분되고 5, 8, 40. 자, 똑같은 거야. 똑같은 방법. 자, 잘 필기를 해 놓으시고 음, 자, 필기했으면 다음 페이지 봅니다. 응용력 기르기. 1번. 자, 1번 한번 잘 문제 읽어 보세요. 가와 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겹쳐 있습니다. 겹쳐진 부분의 넓이는 가의 3분의 1이고 나의 4분의 3이래. 야, 이게 무슨 말이야? 겹쳐진 부분의 넓이는 가의 가의 넓이의 3분의 1. 그다음 나의 넓이의 4분의 3이랍니다. 자, 이게 같은 거잖아, 지금. 겹쳐진 부분의 넓이가. 이거 뭐야? 이거 비례식으로 예. 가와 넓이의 비를 간단히 자연수로 나타내요. 그럼 내항, 외항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다시 가 대 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가 대 나는 자, 나랑 뭐가 곱해졌어? 4분의 3이 곱해졌죠. 4분의 3 대 가는 3분의 1이 곱해진 거지. 내항 곱하기 외항이 된 거잖아, 지금. 내항 곱하기 외항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럼 결국 4분의 3 대 3분의 1을 자연수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최소 공배수 곱해주면 되죠. 11을. 자, 약분되고 3, 9대 또 약분되고 4. 답은 9대 4입니다. 자, 필기를 좀 해놓으세요. 필기 해놓으시고. 자, 필기한 사람은 그 다음 페이지 심화 유형 2번 톱니수. 톱니수 약간 좀 생각해야 돼요. 톱니수에 따른 회전수, 회전수의 비. 자, 디딤돌에서는 이게 좀 제일 어려운 문제 같아.
5학년 때 약수와 배수할 때 이런 톱니바퀴 많이 봤죠. 자, 문제를 잘 해석을 해야 혹시 됩니다. 아직 못 적었어? 음, 답이 그럼 9대 9대 4. 4인 거 9대 4. 됐어요. 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두 톱니 가와 나가 있대요. 가의 톱니는 18개, 나의 톱니는 12개. 톱니바퀴 가와 나의 회전수의 비를 간단히 자연수로 나타내래요. 회전.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가가 한 바퀴 돌 때 나는 몇 바퀴 도냐. 그 비율을 나는 몇 바퀴 도냐. 가가 한 바퀴 돌 때 나는 몇 바퀴 도냐. 아무튼 그 비율을 쓰라는 얘기야. 만약에 톱니수가, 자, 예를 들어서 톱니수가, 어, 자, 가와 나가 있는데, 톱니수가, 얘는 5개가 있고, 얘는 10개가 있어. 그럼 이거는 우리가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잖아. 자, 이거는 회전수. 자, 회전은 어떻게 되는 거야? 톱니수는 5개 있고 10개 있는데 회전은 얘가 2바퀴 할 때 얘가 한 바퀴 하는 거잖아. 2대 1. 응? 응.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얘는 왜냐면 5하고 10은 딱 떨어지기 때문에 배수 관계이기 때문에 나가 한 바퀴 돌면 톱니가 10개니까 가는, 예, 2바퀴 돌아야 이렇게 톱니가 딱 맞잖아. 10개. 자, 근데 안 맞아. 지금 톱니가 배수 관계가 아니야. 18하고 12 배수 관계가 아니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18과 12의 최대 공약,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지. 최소 공배수를. 그럼 최소 공배수가 몇이에요? 18과 12의 최소 공배수. 음? 18, 12, 63, 18, 2, 6, 12. 36이네. 그쵸? 36. 36 톱니일 때 얘네, 어? 다시 원위치 하는 거야. 36 톱니. 그러면 18개 있는 얘는 몇 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2바퀴 도는 거고. 톱니 12개인 애는 몇 바퀴 도는 거야? 36일 때 3바퀴 도는 거죠. 2대 3이에요. 가가 2바퀴 돌 때, 예, 나는 3바퀴 돌아요. 그게 회전수를 기준으로 나타낸 거잖아. 그렇죠? 자, 이해되세요? 예, 이게 잘 필기해놓고, 자, 필기해놓고, 네, 생각 좀 해보세요. 자, 필기 다 했습니까? 넘겨도 되나요? 음.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갑과을 두 사람이 각각 60만 원, 120만 원 투자하여 얻은 이익금을 투자한 금액의 비로 나누어 가졌대요. 그럼 이익금이 갑이 이익금으로 10만 원을 받았다면 두 사람이 받은 이익금은 전체 이익금은 얼마입니까? 라는 거죠. 자, 비례식으로 한번 세우면 되겠죠. 전체가 얼마인지.
이거 아까 푼 문제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갑과 을이 갑 대 을이 투자를 어떻게 했어요? 60만 원 대 120으로 한 거죠. 자, 이거 간단히 나타낼 수 있죠. 1대 2로 한 거야. 그냥 여기서 끝났네. 갑이 10만 원 받았으면 을은 두 배로 받는 거냐? 20만 원 받는 거죠. 갑이 10만 원을 받았으면 을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야? 자, 여기에 10이 곱해졌으니까 여기도 10이 곱해지면 되겠지. 갑은 10만 원, 을은 20만 원. 그럼 전체가 얼마란 얘기예요? 30만 원이죠.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전체를 모르니까 우리가 네모라고 하고 1대 2잖아요. 그러면 전체 3분의 갑이 몇이에요? 1이죠. 3분의 1. 이게 10이라는 거죠. 그럼 네모는 10 나누기 3분의 1. 얘는 10 곱하기 3. 그래서 전체는 3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비례식을 이렇게 만들면 돼요. 비례식을. 60대 120으로 나눠 가지니까 얘는 1대 2로 나눠 가지는구나. 갑이 가진 게 10만 원이니까 전체를 우리가 모르고 자, 전체 곱하기 3분의 1 되겠지. 1대 2니까 전체가 3이고 갑은 1만큼 가져간 거잖아요. 3분의 1이 10만 원이다. 자, 다 적었어요. 음, 자, 적어놓고 자, 다음에 지도. 예, 지도 문제 너무 쉬워. 그동안 많이 풀어봤을 거고. 지도의 축척이 1대 몇입니까? 10, 1, 10, 100, 1000만. 1대 만. 1대 만 지도. 그럼 1cm가 1cm가 만 cm란 얘기죠. 그렇죠? 오른쪽 축적이 1대 5만 지도래요. 학교에서 소방서까지의 실제 거리는 단위를 킬로미터로 나타내래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미터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킬로미터로 바꾸자는 거야. 1cm일 때 실제 거리는 몇입니까? 1cm일 때 1대 5만이니까, 자, 미터로 바꾸면 1대 0이 4개, 5만이죠. 그러면 5만 센티미터는 몇 미터예요? 5만 센티미터는 자, 0 두 개 없어지니까 500 미터. 됐죠?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소방서까지의 거리, 학교에서 소방서까지 4cm래. 4cm가 자, 1대 이제 미터로 바꾼 거야. 500 단위 미터입니다. 그러면 4일 때는 몇이냐? 1cm가 얘는 단위는 계속 센치에 1cm가 500m인데 4cm는 몇이냐? 자, 4가 곱해졌잖아요. 여기도 곱하기 4 하면 되지. 500 곱하기 4는 2000m야. 2000m는 아유, 그렇죠? 2000m는 몇 킬로예요? 2km잖아. 답은 2km.
심화 2번. 자, 일단 요거 필기하고 심화 2번 다시 보여줄게요. 심화 2번. 자, 여기 필기 다 해보세요. 이게 되게 쉬워. 지도는 쉬우니까. 자, 필기 다 했습니까? 심화 2번. 자, 다 적었어요? 예. 여기까지 하고 별 어렵지 않으니까 계속 연습을 좀 해봐야 돼. 연습을 해보고, 그다음 숙제는 이거 중요한 단원이니까 단원평가 1까지 풀어보세요. 118초까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했고 숙제 까먹기 전에 미리미리 하세요. 혼자 슬슬 보면은 전혀 어렵지 않을 거야. 예. 또 중요한 단원이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 지민이 저기 설명해줘, 안녕히 지민. 계세요. 나갈 네. 거야. 나갈 안녕히 거야. 계세요. 아까 문제 최상위. 이거 다시 설명해야 맞아요. 될 거. 그거 큐브 알았어. 뭐지? 큐브 음, 관통해가지고 하는 거 잘 뭔지 이해가 안 알겠어. 돼가지고요. 음, 잠깐만, 교재 좀 띄워볼게. 네. 오늘 한 건 다 이해되지? 네. 다른 건 다 음, 이해되는데 음. 큐브 어렵지? 큐브 괜찮아. 이거 저 중고등학교 가면 안 나와. 6학년 2학기 때 한 번 나오고 이제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와. 아, 다행이다. 공간과 입체 끝이야, 이거는. 이거지. 어, 8-4번 요거 맞지? 빼는 거, 모서리 빼는 거. 아니요. 모서리 뺀 게 아니라 그 구멍 관통해가지고 남은 큐브 개수 세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구멍 관통. 구멍 관통. 알았어. 잠깐 구멍 관통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구멍 관통. 저, 음, 저번 있어. 숙제 맨 마지막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8-1. 위에 있는 맞아요. 거네. 위에 있는 거네. 그렇지. 구멍 관통. 이건 상상을 잘해야 돼. 상상을 잘해야 돼. 이거 상상을. 요게 더 많은데. 요거는 이해돼? 요거는 보고 네, 이해됐어? 이거는 이건 이해가 이해되는데, 됐어? 이게 더 네, 어려운데. 이건 어, 이해되는데, 그, 큐브 수가 좀 많은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큐브 좀 수만. 밑에 어려웠어요. 거 이거 2번. 예. 8-2번. 그렇지. 자, 일단 7개씩 쌀게요. 7개씩. 정육면체. 그건 뭐야? 몇 개야? 총 몇 개인지 먼저 세야 돼. 가로, 세로, 높이가 7 곱하기 7 곱하기 7이잖아. 그치? 네. 그럼 몇이냐, 이거? 7, 7, 49고. 7, 9, 63. 6, 7, 4, 28. 30, 3, 4, 3. 맞지? 343개야, 전체가. 이 중에서 한 가운데를 관통하도록. 가운데를 관통하도록 빼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 위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뻥 뚫리도록 일단 빼.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세로로 세 개 빼지. 네. 응? 그러면 여기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 위에서 아래로 7개 빼겠지. 그치? 맞지? 네. 제일 처음에 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쪽 거 빼는 거야. 이거를 앞이라 그럴게, 앞. 자, 요쪽 면에서 또 빼는 거야. 그러면 이미 한 개는 빠져 있을 거 아니야? 네.
한 번 뺐으니까. 그럼 6개가 네. 빠져나가겠지. 응, 그렇지. 그 다음 이제 옆에서 또 뺀다. 이제 요쪽 면에서 또 빼는 거야. 얘도 한 개는 빠져나가 있을 거 아니야. 한가운데. 음, 어. 네. 한가운데 한 개는 7개에서 뺐으니까 얘도 6개지. 그럼 19개. 어. 이해돼? 요 7개 중에 한 개가 정 가운데 있는 거야. 한 개가. 아, 중복되잖아, 중복. 이해됐어요. 이해됐지? 네. 별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됐어. 안녕히 다음 주에 봐. 계세요. 자, 세율이부터. 선생님 말 잘 들리지? 네. 자, 봐봐. 8-4번. 자, 쌓기나무 27개인데, 27개야. 여기가 지금 3개, 3개, 높이가 3개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27개잖아. 자, 모서리를 뺐대. 모서리에 있는 거. 그래서 빼고 남은 게 이거야. 7개래. 자, 모서리가 뭐야? 여기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요게 모서리야. 위에 8개. 그다음에 밑에도 있겠지. 똑같이 8개 있을 거잖아. 다 빼고 나면 이렇게 남어 모서리가 여기, 여기랑 여기. 그다음 반대쪽에도 자, 얘는 이쪽 면에서 이렇게 걸쳐 있으니까 반대쪽에도 2개가 있다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자, 그럼 총 몇 개 빠진 거야? 16개, 20개 뺀 거지. 그래서 27개에서 20개를 빼니까 지금 7개가 된 거야. 그럼 문제는 뭐야? 125개로 만든 정육면체에서 모서리만 뺀다는 거야. 125개면 가로 세로 높이가 몇 개씩이야, 그러면? 125를 이렇게 나눠보면 알지. 자, 5로 5, 20, 5, 25, 5, 5. 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야. 가로 5개, 세로 5개, 높이 5개. 알겠어? 그러면 그려보면 돼. 그다음부터는. 자, 한번 그려보자고 이렇게. 자, 그림이 잘 그려야 돼. 이렇게. 자, 한번 사각형을 하나 그려. 자, 사각형을 하나. 삐뚤빼뚤한데.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고. 이렇게 그려. 그다음에 이렇게 또 그려. 자, 이렇게 해서 평행하게 또 그려. 자, 그다음에 밑으로 하나 또 그려. 이렇게 연결해. 자, 됐지? 5 곱하기 5 곱하기 5야. 5 곱하기 다 5개씩 나눠. 하나, 둘, 셋, 5개지. 크기가 좀 다른데 그냥. 자, 또 여기다 하나, 둘, 셋, 5개. 그다음 여기도 나눠야지. 하나, 둘, 셋, 됐지?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 하나, 둘, 셋. 자, 5층 됐고 여기도 나눠야지. 하나, 둘, 셋, 5개. 자, 얘가 5 곱하기 5 곱하기 5야. 가로 5개, 세로 5개, 높이 5개, 5층. 그래서 125개란 말이야. 자, 얘도 모서리만 빼봐. 모서리. 자, 위에서부터 빼보자. 요 모서리잖아. 여기 다 빼. 자, 이렇게 쭉 빠지겠지. 그럼 몇 개 빠지겠냐? 여기까지. 5개, 10개, 열, 16개가 빠지잖아. 제일 위에 16개 빠지지. 그러면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잖아. 16개가 빠지는 거잖아. 여기도.
자, 여기도 16개가 빠지는 거야.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야? 남은 것 중에서 봐봐. 또 모서리. 하나, 둘, 셋. 여기가 모서리란 말이야. 이쪽도 하나, 둘, 셋. 그렇지? 여기 6개 있지? 반대쪽에도 6개 똑같이. 하나, 둘, 셋.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쪽에도 3개 있단 말이야. 그럼 몇 개야? 12개. 자, 그래서 16, 16, 12. 얘는 몇 개야? 125개에서 125개에서 16, 16, 12. 자, 이거 빠지면 되지. 32개, 44개. 어? 빼면 되잖아. 125에서 44 빼면 되잖아. 125에서 44 빼면 몇 개야? 한 개. 16, 8, 81개. 자, 그래서 81개가 나오는 게야. 알겠어? 저 석현 들어왔니? 석현. 석현 저 보자. 4번. 세율아 다 적었어? 네. 어,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모서리 이렇게 세는 수밖에 없어. 이건 공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 한번 잘 그려가지고 선생님 한 대로 이렇게 모서리만 빼봐. 그리고 요 단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세율아. 중학교 가도 안 나오고 초등학교만 나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 잘 몰라도. 자, 석현 몇 번이야? 4-2번. 4-2번. 자, 빨간색을 뺀대요. 자, 싹기나무 10개 이게 중요해. 지금 여기 몇 개 있나 봐봐. 세봐.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있잖아. 9개. 한 개가 지금 숨겨져 있다고. 자, 한 개가 숨겨져 있어. 응? 그러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위에서 본 모습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위에서 보면 한 개가 숨겨져 있는데 지금 요 상태에서만 만약에 위에서 그린다 그러면은 이거잖냐. 자, 요렇게. 자,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위에서 보면은 뭐 요거 아니겠어? 요거잖아. 그치? 네 개잖아. 바닥 네 개만 보일 거잖아. 근데 지금 하나가 숨어 있다고. 어디 숨어 있겠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자, 여기 하나 숨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이쪽 옆에 하나 숨어 있을 수가 있어. 여기.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 여기. 요 위치.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앞에서 본 모습을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1번이라고 하자. 이게 1번이야. 이게 2번이고. 그럼 여기다 1번. 자, 앞에서 본 모습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빨간색이 사라지고 가장 높은 거는 3층이지. 가장 높은 건 3층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첫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는 옆에 지금 하나가 숨어 있는 거잖아. 옆에 하나가 숨어 있는데 1층이거든. 1층. 1층이니까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2층이면 보일 텐데.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원래 있는 거 옆에 하나가 있는 거지 뭐. 1층이 하나 있는 거지. 1층. 그다음에 3층. 그다음 거는 2층. 자, 요게 2번이야. 요렇게. 잘 적어봐. 자, 요 위에서 본 거, 요 파란색이 중요한 거야, 파란색. 이렇게 숨어 있는 거 찾는 거야, 지금. 자, 그 밑에 거 똑같은 거지. 몇 개로 쌓냐? 13개로 쌓았어. 근데 여기 몇 개야? 하나, 셋, 넷, 하나, 둘, 여덟, 8개, 9개, 10개, 11개. 11개란 말이야, 지금 11개.
두 개가 숨어 있는 거야. 야, 두 개가 어떻게 숨어 있겠어? 또 그려봐야지 뭐. 두 개가 숨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본 거 1번. 두 개 필요해, 지금. 두 개가 숨어 있다는 거 아니야. 위에서 본 거 2번. 이번엔 옆에서 본 거 그리는 거지. 자, 위에서 본 거 첫 번째 어떻게 되겠냐? 어디 숨어 있을까? 빨간 거 치우고 저 뒤쪽에 하나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옆에. 자, 위에서 본 거. 하나, 둘, 셋, 네 개는 원래 있는 거고. 자, 요렇게 원래 있어. 이게 원래 있고 지금 두 개를 더 그려야 되는 거잖아. 현재 11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숨어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여기. 그런데 얘는 뭐야? 다 1층이야, 1층. 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1층. 다 1층이라고. 1층. 1층. 자, 나머지는 그냥 그려주면 되지. 층수대로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그럼 옆에서 보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옆에서 보면 자, 요 빨간색 하나 사라지고 여기 2층. 제일 먼저 2층이 있고 그 옆에 3층짜리 하나 있고 그다음 툭 튀어나온 거 요거 이게 파란색 때문에 요 파란색 때문에 요게 하나가 더 보이겠지. 자, 이게 뭐냐면 1번이야. 그다음 위에서 본 거 2번은 또 어떻게 어디 숨어 있을 수 있겠냐? 뒤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 요거 1층. 요거도 한 개야, 한 개. 그다음 그다음은 뭐 2층이고. 예. 2층이 아니라 두 개 있고. 그다음 요렇게 다 있는 거네. 2번을 이제 옆에서 보면은 에이, 잘못 그렸다. 잘못 그렸다. 잘못 그렸어. 잘못 그렸어. 잘못 그렸어. 잘못 그렸어. 숨어 있는 위치를 잘못 그렸어. 여기 숨어 있어야지, 여기. 자, 여기 파란색에 숨어 있을 수 있잖아. 파란색에 두 개가 숨어 있을 수, 두 개가. 요게 두 개다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그럼 얘를 이제 옆에서 보게 되면 자, 2층이고 첫 번째 여기는 2층이고 예, 그다음 여기 3층짜리 하나 있고 그다음 제일 뒤에 얘가 2층으로 와야 개수가 맞는 거지. 숨어 있는 게 2층. 오케이. 자, 잘 그려놓고 자, 그려놓으세요. 그려놓고 잘 봐봐.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6학년 때만 배우고 안 나와. 예,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안 나오니까 대략 이렇게 개수 파악하는 거 아주 기본적인 문제 있잖아.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 자, 그 정도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딤돌 기본 응용. 자, 선생님 교재를 좀 바꾸고 비례식과 비례배분.